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1997년 배우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의 파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딸 전보람과 전우람과의 관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54년 3월 26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난 전영록은 아버지가 유명 배우 황해이고 어머니가 가수 백설이인 예술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1984년 런 벌룬 세트에서 이미영을 만났고 함께 출연하며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두 스타 사이의 사랑 이야기로 대중에게 칭찬받았지만 화려함 뒤에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수와 배우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전영록은 종종 집을 비웠고 이미영은 보람과 우람을 혼자 돌봐야 했습니다. 가족의 책임과 명성의 압박에 대한 논쟁은 점차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이혼 당시 전영록은 아내뿐 아니라 아이들과의 관계도 일부 잃은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당시 11살이었던 보람이 강남 아파트에서 자신을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왜 함께하지 않느냐고 묻던 순간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가족을 함께 지켜내지 못한 죄책감에 차 안에서 혼자 울었다고 가까운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중에 보람과 우람에게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별의 아픔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두 유명 아티스트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오는 압박감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많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는데 그중 하나인 나는 항상 혼자에서 그는 외로움과 후회를 표현했습니다. 전영록의 음악 인생은 50년이 넘는 여정으로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를 눈물 흘리게 만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1973년 한 드라마에서 편지를 부르며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75년 그는 감성적인 팝과 트로트 스타일로 전환점을 알리는 앨범 전영록 신곡집으로 공식 데뷔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그의 전성기로 1982년 In the Days Gone, 페퍼 크레인, 1983년 Right to Love with a Pencil, 1985년 I Need You, I Am Always Alone 등의 앨범이 100만 장이 팔렸다. 노래 페퍼 크레인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심오한 가사로 세대를 거쳐 사랑받는 아이콘이 되었다. 1979년부터 1989년까지 AMB 10대 가수상을 비롯한 수많은 상을 수상했고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 등 주요 공연장에서 공연했다. 전영록은 또한 연기에도 손을 대어 1990년 친구야 친구야, 1987년 대야망 등의 영화에서 탕랑권과 함께 액션 실력을 뽐냈다. 그는 부산에서 여름 더위 속에서 촬영을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168cm의 키에 맞는 스턴트맨이 없어 직접 스턴트맨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92년에는 음악과 친구들 20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하여 10,000명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2021년에는 릴 체리, 돈 밀스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전영록 힙합 리메이크 파트 1을 작업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그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좌절 없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액션 영화 매버릭은 람보의 한국판으로 기획되었지만 서울에서 5,000명 미만의 관객을 끌어들여 제작진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영화를 재앙이라고 부르는 평론을 읽고 스튜디오에서 울었습니다. 1999년 앨범 전영록사 보러는 판매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K-팝 붐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976년 그는 연예계의 마리화나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 황해에게 군대에 보내졌고 이는 그를 고립감으로 몰아넣는 가혹한 경험이었습니다. 연필로 연애의 글을 쓰다처럼 긴 밤을 새워 글을 쓰다 보니 종종 지쳐버렸고 관객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울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실패한 영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집을 팔아야 했을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들이 그를 형성했고 그는 각각의 고난이 더욱 진실한 아티스트가 되는데 교훈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전영록의 업적은 단순히 명성을 넘어 시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감동시키는 음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는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가사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인정받는 것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그는 스튜디오에서 팝, 트로트, 힙합 등 다양한 장르를 실험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젊은 아티스트들이 페이퍼 크레인을 커버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영록은 또한 신인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서울예술대학교 음악 워크숍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작곡 및 연주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고향 서울에 음악 장학 기금을 설립하여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는 워크숍에서 소년이 처음으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떤 상보다 더 큰 보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혼 후 보람, 우람 부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2013년에는 보람과 함께 우람의 가족 캠프에 출연했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오랑시 광고에도 출연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 전효빈에게는 피아노를 가르치고 자신의 음악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보냅니다. 전영록은 또한 인천의 고아들을 위한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등 자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데뷔 50주년을 맞아 여의도 공원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어 15,000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성취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며 그는 궁극적인 목표는 음악으로 미소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영록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이 얽힌 이야기이며 두 번의 결혼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985년에 시작된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은 불운한 로맨스였습니다. 그들은 영화 촬영장에서 만났고 빛나는 미소를 지닌 이미영은 금세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부는 1986년에 태어난 전보람과 1987년에 태어난 전우람이라는 두 딸을 두었습니다. 전영록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보람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이 그에게 속한 것처럼 느꼈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주 투어를 다니면서 이미영이 아이들과 단둘이 남게 되면서 결혼 생활은 곧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간과 가족 책임에 대한 논쟁으로 두 사람은 갈라섰고 1997년 이혼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10살이었던 우람이 울면서 왜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없냐고 묻자 전영록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강남의 공동주택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이후 아이들을 위해 이미영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별의 슬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1999년 전영록은 수년간의 혼란 끝에 평화를 가져다준 연예계 밖의 여성 임주연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부산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 만났고 임주연은 온화함과 지성으로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부부에게는 2000년에 태어난 전유빈과 2002년에 태어난 전효빈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전영록은 임주연이 2000년대 초반 재정적 위기에 직면했을 때와 같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면서 자신의 삶에 상쾌한 바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 생활에는 기복이 없었습니다. 2010년 그는 음악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우울증에 빠졌고 임주연은 남편을 부양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압박감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늦게까지 자신을 위로했을 때 죄책감을 느꼈고 가족에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걱정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련을 극복했고 그는 다시 기쁨을 찾기 위해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자주 갔습니다. 전영록에게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두 아내에게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생각이었지만 임주연의 사랑은 그가 다시 희망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전영록의 비극적인 죽음은
2025년 4월 15일, 71세의 나이로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발생했습니다. 운명의 그 아침, 그는 긴 밤샘 작업을 마치고 강남의 작업실에서 여의도의 자택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의도동 거리에서 통제 불능 상태의 트럭이 그의 차와 충돌하여 그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외상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빠르게 퍼져 팬들과 한국 연예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가족에게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노래들로 구성된 데뷔 50주년 기념 앨범을 준비하던 중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2025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페이퍼 크레인을 사랑했던 오랜 팬부터 최근 프로젝트를 통해 그를 알게 된 젊은 팬까지 수천 명의 팬이 조문을 왔습니다. 조용필, 김수철과 그의 딸 전보람과 같은 아티스트는 슬픈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임주연과 그녀의 아이들인 보람, 우람, 유빈, 효빈은 그가 가장 좋아했던 기타와 액자에 넣은 가족 사진이 놓인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혼했던 이미영도 조문을 하러 왔고 보람과 우람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은 KBS에서 생중계되었고 관이 화장을 위해 옮겨지는 동안 페이퍼 크레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장례식장 앞에 수백 개의 종이학을 남겼습니다. 전영록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큰 상실이었고 그의 가족과 팬들의 가슴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전영록의 아내 임주연 씨는 그가 겪었던 슬픔, 특히 첫 번째 결혼의 파경과 그의 배우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장례 후 SBS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미영과의 이혼이 그의 마음속 가장 큰 상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종종 거실에 앉아 보람과 우람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임주연 씨는 1985년 나는 항상 혼자다.